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 전 구간에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과 강릉은 2시간대에 연결됩니다. 삼척 승합차 사고의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 태국인 노동자들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을 꾸며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봤습니다. 매년 도내에서 400명가량의 가출 청소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쉼터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드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이 직접 배워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고속철이 2시간 만에 강릉에 도착한다. 오는 2022년이면 이 같은 일이 실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사 중인 동해선 포항 동해 구간 전체를 전철로 만들겠다고 밝힌 건데요. 여기에 강릉에서 충청과 호남을 잇는 철도 교통망 역시 곧 착공에 들어가서 동해안이 철도 교통망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삼척의 한 야산 중턱에 대형 터널이 뚫렸습니다. 터널 내부에서는 철로를 깔기 위한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동해선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전체 공사 노선 178km 중 우선 경북 포항 영덕 구간이 지난해 1월 개통됐고 현재 영덕에서 삼척 구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해선 영덕 삼척 구간 노방 공사 공정률은 약 8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동해선을 디젤 기관차만 다닐 수 있도록 계획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전 구간을 전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 준공 목표는 오는 2022년. 포항 삼척 비전철 철도 건설 사업이 2022년 완공 목표인데 그 목표와 동일한 기간에 저희가 전철화 사업을 완료를 해서 정기 기간차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에서 동해까지 철길이 놓이게 됩니다. 또한 추정적으로는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강릉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동해선이 지나게 될 지역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큽니다. 우리 이제 동해에는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해항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산업 인프라가 그동안에 이제 좀 접근성 때문에 침체되어 있었다면 이 개선된 접근성으로 산업 인프라가 활기를 띨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겠죠. 여기에 강릉을 중심으로 충청과 호남을 잇는 철도 교통망 역시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돼 곧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강릉에서 원주를 거쳐 충북 제천과 오송역, 광주, 목포를 시속 230km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에서 강원도를 거쳐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연결.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말에는 동해선 전철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는 태국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무너진 코리안 드림,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부인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33살 A씨. 한국에 오자마자 경기도 연천의 호박농장과 포천 메추리 농장을 전전했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지만 생각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충남 홍성으로 옮긴 건 한 달 전. 하지만 비가 와서 공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만에 일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경북 봉화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었지만 부인 B씨는 골반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태국에 있는 한 살배기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좌절됐습니다.
ก็กลัวครับ ตอนนี้ก็อยากกลับบ้านแล้ว ไม่รู้ว่ามันจะมาเจอปัญหาแบบนี้ ที่เขาพูดมาว่าได้ตังค์หาเงินง่าย ก็ไม่เป็นตามที่ฝัน 이들 부부는 한 달을 꼬박 일해야 250만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받고 고된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보다 3, 4만 원 적은 임금 차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월세 24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며 쓴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나머지는 모두 태국에 보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생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몸까지 아프게 되면서 돈벌이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태국인 부부 한 쌍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보상과 장례는 태국에 있는 가족과 협의에 진행됩니다. 뭐 대부분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불법을 치르자고 해서 뭐 보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사라진 태국인 노동자 3명의 행방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이들을 수소문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다친 외국인들은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질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안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ความฝันก็อยากมี อยากหาเงินกลับบ้านเยอะๆมีครอบครัวที่อบอุ่น 언어 장벽과 차별에다 뜻하지 않은 사고까지 당하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5일 새벽부터 영서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 영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일시적으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영서 지역이 100에서 250mm, 영서 남부 지역은 40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동은 1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갑작스런 강한 비로 하천 범람과 주택 및 차량 침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요일 장마 전선이 물러난 뒤에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24일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달까지 297세대의 임시 조립식 주택 신청자들의 입주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중호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항구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립식 주택에 현재 안전 연락 스티커를 현재 붙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서나 비상 열람방들 일부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기상특보 시 시군별로 2인 1조로 상시 점검을. 강원도는 이와 함께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국민성금 560억 원 중 490억 원을 배분 완료하고 나머지는 어린이 심리치료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따뜻한 관심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한재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어울려 물건을 훔쳐오다 경찰에 청소년 폭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출한 여성 아동을 유인해 성매매에 이용하고
어른들은 무조건 다 어른들이 말고 아이들이 틀렸다 이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아들이 더 살 곳이 없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심의 한 번화가. 10대로 보이는 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를 나눠 피웁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 놀이터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고생 정도의 앳된 모습인데 밤이 깊어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않습니다. 집에서 자거나 놀이터에서 그냥 밤 새거나 그래요. 놀이터에서 많이 모여서 놀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도 한 번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은 그냥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놀이터에서 휴대폰 하다가 시간 때요. 가족과의 불화를 비롯한 저마다의 이유로 집과 학교를 나온 아이들. 흡연과 음주, 폭력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와 성매매 등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부모는 담배 사는 것도 있고 밥 먹을 돈 이런 거 없으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후배한테 중특보험에서 빈차 털기랑 걔는 좀 후배한테 돈 댔고 오토바이 집에가지고 팔고. 가출 청소년끼리 어울리다 보면 범죄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강릉에서는 17살 여성 청소년 6명이 또래 아이를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집을 나와 함께 지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난달 철원에서 훔친 차를 타고 80km나 무면허 운전하다 붙잡힌 14살짜리 아이 2명도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비행 청소년, 문제아 등의 주원 글씨가 새겨지는 이런 청소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신고된 가출 청소년은 379명에 이르는 등 매년 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내 고교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또 퇴학과 자퇴 등 학교를 떠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인원도 한 해 1000명을 넘어섭니다. 부모님 싸움, 부모님이랑 싸움도 있고 부모님 폭행도 있고 아동학대 당하는 애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애들은 또 자기 부모님이니까 신고를 할 마음이 없고 자기가 그냥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를 더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쁜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학생이다. 집에서 나왔다고, 학교에서 나왔다고 라고 하는 것들이 요인이 분명히 원인들이 다양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자꾸 사회나 이제 지역사회가 그 청소년들에게, 아동들에게 자꾸 주홍 글씨를 새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큰.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아들이 더 살 곳이 없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안 그래도 살 곳이 없어서 그런 일탈 행동들을 보이는 건데. 취재진이 춘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A양은 그동안 어른들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무조건 다 어른들이 말고 아이들이 틀렸다 이러는데 아이들이 맞는 말 할 때도 많고 보살펴 주기만 해도 애들은 다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꼈고. 청소년 쉼터는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 가정 복귀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세부터 24세에 이제 일시 보호라던가 정말 쉼이 필요하고 가정 분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언제든지 갈 만한 데가 없다고. 있는 데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각 지역마다 한 개씩 있는 게 좋죠. 그러면 애들도 보호받는 느낌이 드니까 가출한 애들 정말 어른 안 믿으니까 심사 같은 데는 뭐 선생님들 다 잘해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른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집 들어가고 잘하게 돼요.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이런 청소년 쉼터는 춘천과 강릉에만 있고 일시 수용 인원도 8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금을 주지만 재정 부담이 커서 나서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건물 가지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공고를 내면 서류를 내는 데가 없는 거죠. 사후 약방문처럼 어떤 일이 터져야 거기에 또 센터가 설립되고 뭐 이런 것들.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울타리를 잃는 아이들. 전문가들은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안전망이라는 것은 결국엔 권투장의 그 밴드처럼 그 청소년이 다시 안으로 튕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그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나 관심이 필요할 때 사회의 안전망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위기의 청소년들.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무선으로 조종 가능한 작은 비행체인 드론. 최근 농촌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뙤약볕 아래에서 직접 농약을 치지 않아도 드론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쉽게 방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공 방제를 농민이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지역 농민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파란 벼 위로 드론이 지나갑니다. 여름철 늘어나는 병해충을 막기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중입니다. 농업용 드론 한 대에 들어가는 농약은 10리터. 한 번 띄우면 농지 0.8헥타르 방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면 한두 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드론을 활용하면 10분 만에 끝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농민들, 효율성이 확인되자 드론을 선호합니다. 농약을 뿌리며 떠있는 이 드론은 김해 농민들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김해 청년 농민들이 모여 직접 항공 방제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드론 업체에 방제를 맡기다 보니 지역 농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방제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농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상황. 그래서 김해의 30, 40대 청년 농민 15명이 드론 자격증을 따고 농업용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드론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영농조합도 설립했습니다. 돈을 친다는 마음으로 방제도 하고 그다음에 좀 어떤 부수입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보시면서도 믿어도 된다.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동생들, 이제 아이 같은 친구들이 하니까 더 믿고 일을 주십니다. 그동안 김해시에서도 교육과 드론 구입비 등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앞으로는 드론 방제 구역을 늘려 농민들의 활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병해충이라든지 모든 걸 잘 알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매년 그 예산을 늘려갈 계획으로 이분들한테 이제 방제를 전적으로 맡길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뿐 아니라 비료살포, 각종 예찰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농업용 드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수입도 늘려줄 효자 농기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 사택에 예산 근거가 없는 폐쇄회로와 행정 전산 장비 등이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택에다 폐쇄회로 등을 설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시장 사택은 청사도 청사시설물도 아닙니다. 굳이 조례를 빌리지 않더라도 시장 사택에 청사관리 운영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시장이 휴일에도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보안상 폐쇄회로를 설치했다며 정부 관련 부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취임 이후 따로 관사를 두지 않고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